오이에 있는 덩굴손이요. 이거 있죠, 이거. 이 한 개의 영양을 덩굴손 한 개가 먹을 정도로 많이 먹는데요. 이게 지지대를 감기 위해서 스스로가 탄수화물을, 그래서 오이가 자라는 게 엄청나게 2배 느려진다는 거예요. 장마 기간 전이나 장마 때 오이 관리해서 기가 막힌 방법 제가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이가 가을까지 계속 많이 따먹을 수 있는 방법, 오이 한 개당 막 20, 30개씩 막 따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이가요, 제가 오이 수확이 좀 늦었는데요. 자, 일단 오이를 먼저 수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이 보십시오. 너무 잘 자랐죠? 이건 제가 늦게 따가지고 예, 거의 무슨 뭐 노각이 됐습니다. 노각. 오이가 장마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장마철이 되면 오이가 이제 그 밑에서 흙에서 이게 흙탕물이 튀면은요, 흙에는 각종 질병을 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 장마 전에는 빨리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따면 딱 높이가 적당하거든요. 5개의 높이까지는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들줄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쪽에다 오이를 달면 오이가 잘 안 열리는 이유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장마 전이나 장마 기간에는 빨리 여기 밑에 잎을 다 제거합니다. 아들줄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거해야 돼요. 저 오이 달렸죠? 네. 2개 이렇게 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흙탕물이 튀었을 때 균을 잎에 안 옮깁니다. 예, 잎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아들줄기거든요, 이게. 예, 요거 6번째인가 5번째에서 요 아들줄기 나왔죠, 이거 아들줄기를, 이거를 지금 놔두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오이가 원줄기가 안 자랍니다. 아들줄기를 빨리 잘라줍니다. 아들줄기를 제거했죠. 이거 영양 엄청 소비한 겁니다. 이거 지금 교육용으로 놔둔 거예요. 자, 그럼 아들줄기 제거했어요. 그리고 잎 5개 제거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줄기가 또 여기 위에도 또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여기 6, 7번째도 또 아들줄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 아들줄기 놔두면 안 됩니다. 아들줄기는 여기서 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도 아들줄기 다 제거해 줍니다. 5개에서 한 7개까지는 싹 정리해 주세요. 깨끗하게. 그럼 여기서 흙탕물이 튀어도 균이 안 옮습니다. 네, 그리고 원줄기를 몇 마디까지 키우냐면, 원줄기를, 오이를 계속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오이는요, 원줄기를 적정한 시점이 되면 잘라줘야 됩니다. 25마디 정도에 되면은요, 원줄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 시점이 장마 전이나 좀 일찍 심으신 분들에 따라 좀 다른데, 장마 시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원줄기를 25마디가 되신 분들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오이를 보통 우리가 처음에 원줄기에서 최대한 많이 수확을 합니다. 원줄기에서 최대한 많이 달아먹고 그 다음에 아들줄기를 받는 거거든요. 원줄기가 지금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렇게 쳐보세요. 저는 지금 한 25마디 정도가 자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심어가지고. 그럼 저는 원줄기를 자르겠습니다. 원줄기를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딱 이렇게 생장점을 잘랐잖아요. 원줄기를 자르고 나면 오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아들줄기가 이게 사람 허리 높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쭉 올라와 갖고 사람 허리 정도 높이 정도에 지금 구부러져 갖고 그러는데, 사람 허리 정도 높이에 있는 아들줄기를 받아가지고 이걸 키우는 거예요. 아들줄기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들줄기가 또 이제 쭉 자라요. 그럼 아들줄기가 한 쭉 25마디 정도, 30마디 정도 자랄 때까지 쭉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줄기만 또 계속 키우다 보면 여기서 또 손자줄기가 나옵니다. 손자줄기가 나오면 어떻게 키우냐면, 아들줄기는 25마디, 원줄기처럼 25마디, 30마디까지 또 키우고, 여기서 나오는 손자줄기를 다 키우면 안 돼요. 손자줄기가 이제 원줄기는 아들줄기를 한 개만 키우잖아요. 원줄기에서 아들줄기 이렇게 하나를 받아갖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아들줄기에서 또 손자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줄기에서 나온 손자줄기를 한 3마디, 4마디 정도가 자랐을 때 원줄기 잘랐듯이 손자줄기도 여기 다 잘라줘야 돼요. 예. 이 아들줄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손자줄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건 잎인데. 그러면은 그 손자줄기를 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줄기에 오이가 잘 안 달립니다. 영양을 여기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줄기도 한 25마디, 30마디 정도까지 키우고, 키우는 과정에 이 아들줄기를 쭉쭉 이렇게 키우는 과정 속에 손자줄기가 사이사이에서 나오면 손자줄기를 3마디, 4마디 정도 이후에 적심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게 손자줄기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적심을 합니다. 네 마디 이후에 딱 적심을 해요. 그러면 백다다기 오이는 여기 마디에서 열리잖아요. 여기 입구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오이가 더 이상 이 손자줄기가 여기서 잎이 차단이 되면 영양분이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손자줄기마다 오이가 엄청 많이 달려요. 그러면은 아들줄기를 키우면서 나온 손자줄기 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처음 해드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줄기 키우다가 원줄기 자르고 아들줄기를 키워서 제가 키우라고만 했지, 아들줄기를 키우는 방법을 25마디, 30마디 정도에서 차단하고 손자줄기 나오는 걸 사이사이에서 다 키워서 손자줄기를 이렇게 몇 마디에서 잘라서 요것도 오이를 달아 드셔라, 그런 말은 처음 해봅니다. 네, 원줄기를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원줄기가 생육 초기에는 수꽃이 원줄기에서 좀 많이 핍니다. 그리고 오이는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들 손자줄기에서 암꽃이 좀 많이 피는 그런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예, 품종마다 좀 오이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원줄기보다 겨순 아들줄기나 손자줄기에서 암꽃이 많이 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줄기만 키우게 되면 수꽃만 잔뜩 피고 암꽃이 잘 피는 아들 손자줄기에서 암꽃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수확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원줄기를 장마 때쯤에 이제 25마디 됐을 때 잘라주고 아들줄기, 손자줄기를 받아가지고 오이 수확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줄기를 계속 키웠을 때 단점이 뭐냐면 원줄기를 계속 높이 위로만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잎이 하늘로 풀 줄 모르고 계속 빡빡하게 겹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들은 햇빛을 못 보고 잎이 위쪽에서만 계속 자라게 무성해지면은 아래쪽은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네,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이제 녹균병이나 강압성을 못 해갖고 흰가루병 같은 게 또 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장마에는. 그래서 원줄기를 25마디 정도, 30마디 정도에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줄기를 받아갖고 아들줄기를 다시 키우고 손자줄기를 키운다 이거죠. 네, 아들줄기 25마디, 30마디 정도의 생장점을 자르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물은요,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을 키우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줄기 생장점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키우게 되면 아들줄기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지거나 노랗게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이에서 아들줄기를 키워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이는 하나씩 수확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오이는 하나를 수확할 때마다 병에 걸린 이런 잎들 있잖아요. 이런 녹균병이나 뭐 흰가루병이 됐든 이렇게 병에 걸린 이런 잎들을 오이 하나 수확할 때마다 잎을 하나 따줘야 됩니다. 이 잎이 광합성도 못하고 그냥 늙은 거예요. 예,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영양분만 빨아먹습니다. 여기서 영양분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 따고 나면 아래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뒤쪽으로 간 잎들은요 건강해요. 다 뒤쪽으로는 다 잎이 건강합니다. 새 잎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잎들은 따서 빨리 버려준다. 그게 오이 수확할 때마다 정석입니다. 네, 오이는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열매를 빨리빨리 수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이를 달아두게 되면은 어린 열매들이 성장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이가 달릴 때마다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이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파보면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낮게 뿌리가 묻힙니다. 뿌리가 되게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거름을 깊은 데서 빨아 당기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 굉장히 약해요. 뿌리가 낮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가지고 더위에 잘 식혀줘야 됩니다. 열을 식혀줘야 돼요. 사람이 땀을 흘리듯이 오이도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자주 줘서 더울 때는 열을 자주 식혀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오이는 밤에도 자라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밤에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자고 일어나면 막 엄청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물을 많이 먹어요. 물로 거의 90몇 프로가 돼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네, 물을 여름에는 좀 더울 땐 자주 주시고요. 물을 자주 안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와갖고 물을 자주 안 주면 오이가 씁니다. 써. 그러니까 더울 때 오이한테 물을 자주 안 주면 오이가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뿌리가 낮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네, 더울 때는 물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오이 잎을 우리가 따주잖아요. 오이 수확을 하나 할 때마다 오이 잎을 하나씩 따주잖아요. 노랗게 변한 잎들을. 근데
오이 잎을 너무 많이 따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상을 입습니다. 오이가 수분 증발을 시키면서 더위에 땀을 흘리듯이, 우리가 인간이 흘리듯이 오이도 수분 증발을 시키면서 막 그 땀을 오체온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잎이 너무 없으면 오이가 온도 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이 잎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오이 잎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이 잎을 더울 때는 잎 관리를 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 관리하고, 그러니까 더울 땐 물 자주 줘가지고 영양 관리 해주시고, 너무 더울 때 오이 잎을 너무 많이 따줘도 오이가 화상을 입어서 오이가 잘 안 열립니다. 오이를 여기다가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실 때 유박 거름을 장마 기간에 한 주먹 정도 올려주는 겁니다. 네. 뿌리가 상당히 낮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속에서 빨아당기는 양분이 아니에요. 위에서 빨아당깁니다. 옆에서. 그래서 그냥 이게 비에 맞으면 자동으로 사탕 빨래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박 거름을 무조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장마 기간에 해줘야 될 필수 요건들입니다. 아들줄기 제거, 덩굴손 제거, 그 다음에 잎 제거. 이렇게 일단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이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해서 오이를 이렇게 달아두잖아요. 오이를 오랫동안 달아두면 오이가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수확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오이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가 이제 구부러지는 오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영양 부족입니다. 못생긴 거. 그거는 질소와 칼륨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거름을 정말 잘 줘야 됩니다. 거름만 잘 줘도 오이는 쭉쭉 곱게 진짜 많이 열려요. 오이는 95%가 물이기 때문에 물 먹는 하마처럼 비료 영양분을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네,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름인데요. 오이에다 좋은 거름이 뭐가 있냐면 또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계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요, 물하고 계란 껍질을 우려내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 이게 수용성 칼슘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하고 500배 희석해 갖고 이렇게 뿌려주면 오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에 있는 덩굴손이요. 이거 있죠, 이거. 덩굴손, 이게 영양을 얼마큼 먹냐면요, 오이 한 개의 영양을 덩굴손 한 개가 먹을 정도로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지대를 감기 위해서 스스로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그래서 오이가 자라는 게 엄청나게 2배 느려진다는 거예요. 2배는 느려진대요. 이 덩굴손을 제거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별거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덩굴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이 줄기를 끈으로 묶어준다든지 집게로 찝어서 유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오이가 여기에 덩굴손에 이렇게 에너지를 막 소비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근데 제가 실제로 덩굴손을 다 제거를 해줘 봤어요. 근데 차이가 진짜 크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쑥자. 네, 이 거름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제가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이상을 제가 지금 실험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작물 굉장히 많은 데다가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500배에서 한 1000배 희석해서 주는 건데,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 거름 사서 쓰시잖아요. 네. 거름 어차피 쓰셔야 되니까 이거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아요. 이 쑥자가 왜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쑥자는 제가 뭐 토마토, 양파, 고추 할 거 없이 지금 다 실험을 했는데 너무 잘 자랍니다. 자, 이게 왜 대박이냐? 제가 이거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지금 한 3월 초부터 한 3개월 보름 동안 실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농작물에다가 오이, 토마토, 고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한 거는 아마 손에 꼽힐 만큼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이 쑥자, 이게 왜 대박인지 제가 이걸 오늘 거름으로 줄 건데, 자, 이 쑥자를 제가 봄부터 많은 농작물에다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처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요. 쑥자는 살균과 영양을 동시에 해주는 정말 가성비 좋은 일타쌍피의 영양제입니다. 대략 5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작물마다 조금씩 희석 비율이나 이런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판매처에 문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텃밭에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농약, 비료 같은 거 많이 뿌리잖아요. 비료, 농약, 퇴비를 과다 사용 시에는 과잉 축적이 돼서 우리 토양의 염류 농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쑥자가 토양에 있는 여러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성분들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일타쌍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영양제라는 겁니다. 네, 댓글 공지 더보기란에다가 판매 링크 전화번호 다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 여기다 문의하셔서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많이들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써보시면 와 이거 대박인데 아마 하실 겁니다. 네, 바다와 가까운 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 바다의 소금기 같은 것들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으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가 좀 잘 안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류 농도가 강한 토양에 뿌리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쑥자가요. 네, 쑥자는 5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대략 희석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전화하셔갖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확기까지 여러 번,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댓글 공지 더보기란에 쑥자 판매 링크 그리고 전화번호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이 풍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